맞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복돼지 주식 투자입니다. 네이버 카페 복돼지 주식 투자고요. 자, 오늘은 1월 6일 휴일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테마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분석할 종목은요, 제가 무료 추천주 이야기는 안 쓴다고 했죠. 종목 분석은 자,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 자, 오늘은 이제 삼성출판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시장에는 수많은 테마들이 있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생성을 했다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고 이게 반복을 매일매일 합니다. 자, 저희 그 복돼지 주식 투자에서는 저희가 이제 톱박스 코리아를 공략을 했었죠, 그죠? 톱박스 코리아를 목요일날에 저희가 공략을 해가지고요, 13,000원대 전후에 공략을 해가지고 자 16,000원대 매도를 하면서 이틀 동안에 무려 25%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달성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에요. 자, 이걸 이제 뭐 수익률을 일단 달성을 했던 부분이고, 자, 톱박스 코리아도 베이비 샤크 테마주로서 지금 현재 상당히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자, 톱박스 코리아는 아니고요. 오늘은요, 삼성출판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출판사 말 그대로 출판사, 그죠? 책은 팔죠, 그죠? 책은 팝니다. 자, 베이비샤크가 핑크퐁의 아기 상어가 빌보드 탑100에 32위까지 진출한 상황이고, 자, 테마주로서의 상승 여력이 있나? 자, 일단 뭐 기업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상승 여력이 있나 없나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뭐 이렇게 전날에 좀 급락이 들어왔지만 주가의 위치는 상당히 높죠, 그죠? 보시면 넓게 보시면요, 그죠? 자, 2002년도에 2006년도에 회사가 분할되면서 분할 상장을 하거든요.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설립된 게 1972년이고 1984년도에 상장이 됐었고, 2002년도에 삼성출판사가 그동안에 출판 사업 부분하고 그는 이제 패션 사업 부분하고 같이 했었는데, 패션 사업 부분은 차남인 그러니까 김봉규 회장이 일단 뭐 창업을 하신 거죠, 그죠? 창업자 김봉규 회장의 차남인 김창수 대표가 FNF, 자, 뭐 일단 최근에 뭐 주가가 FNF 같은 경우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수한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뭐 주가가 좀 하락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김창수 대표가 지분 45% 정도 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FNF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계속요. 요 종목은 옛날부터 과거부터 1984년도에 상장이 되면서 계속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분할 상장을 합니다, 그죠? 삼성출판사. 자, 차남인 김창수 대표가 지분 47.44%를 가지면서 장남에게는 출판사를 물려주셨고요, 김봉규 회장님이. 차남에게는 패션을 가지고 업체를 가지고 FNF를 물려주고 뭐 그런 상황이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뭐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사업별 그런 이제 뭐 매출의 비중은 뭐 출판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제 출판이 많이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 출판이 한 19% 정도, 거의 뭐 19.9%, 이게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죠? 요즘 뭐 책을 이렇게, 책 같은 경우는 뭐 성인용 책도 뭐 팔고 뭐 이렇게 하지만요, 아동부터 해가지고요 다양하게 팔지만 이런 이제 출판 부분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고,
뭐 휴게소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죠? 휴게소도 하고 있고 여기 한 4%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임대업. 네, 그리고 뭐 건물이 있으니까 그죠? 예, 그 서초동에도 건물이 있고 이제 임대업. 그리고 아트박스. 그죠? 아트박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트박스의 그런 이제 문구 아동용 그런 이제 왕구, 문구 뭐 캐릭터 뭐 그런 상품들 예, 그게 지금 뭐 매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뭐 75% 이상 뭐 이렇게 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예, 결국은 요게 지금 현재 지금 테마주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베이비 샤크. 자, 베이비샤크가요, 빌보드 차트, 빌보드 핫백에, 지금 뭐 32위, 그죠? 저번 주 수요일 날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뭐 주가가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빌보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빌보드 핫백이 있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200이 있죠, 그죠? 빌보드 200 같은 경우는 어떠냐거나 이제 앨범을 중심으로 하죠, 그죠? 앨범 판매량. 자, 앨범 판매량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빌보드 핫백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이런 이제 라디오의 그런 이제 방송 횟수를 가지고 좀 중요시하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 조회수도 좀 포함이 되고 있고. 그런 이제 MP3라든지 그런 이제 스트리밍 그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뭐 다운을 받거나 이제 듣는 거 위주로. 자,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빌보드 200하고 빌보드 핫백은 차이가 있는데, 빌보드 200 같은 경우는 앨범 판매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인기 있는 가수들은 어떻습니까? 인기 있으면 앨범이 잘 팔리죠. 그냥 노래가 히트를 안 하더라도. 아티스트가 인기가 있으면 일단 빌보드 200 같은 경우는 상위권에 랭크가 되지만, 인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노래가 히트를 못하면 빌보드 핫백에는 순위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국 내에서 노래가 히트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핫백에 이게 진입한다는 거는 더군다나 이제 32일 가지고 베이비 샤크 핑크퐁의 베이비 샤크가 32일을 했다는 거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따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이게 32위가 됐다고 하면 이제 뭐 첫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100위권 안에서 계속 진입을 좀 당분간은 좀 한다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동료가 원래는 이제 이게 뭐 삼성 출판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들 회사죠. 아들이 지금 만든 스마트 스터디에서 만든 핑크퐁 같은 경우는 뭐 향후에 이제 상장 계획도 있습니다. 그죠? 상장은 이제 한 내년 정도에 스마트 스터디 같은 경우 좀 상장이 좀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 출판사의 지금 뭐 아트박스의 이거 아트박스 같은 경우도요. 요것도 이제 상장이 또 향후에 또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을요. 다 상장이 되는 종목이고, 우리가 뭐 기업 가치도 한번 살펴보고 여러 가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일단 메리트가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회사가 뭐 상당히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지저분한 거 좀 지워버리고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좀 뭐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우선, 빌보드, 그죠? 빌보드 테마가 지금 시장에 존재하죠, 그죠? 빌보드 테마가. 빌보드 테마가 첫 스타트를 끌었던 게, DI라는 종목입니다. 그죠? DI. 자, DI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자, 2012년도에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해가지고, 그죠? 강남 스타일로 해가지고 주가 그냥 수직으로 그냥 올려버리죠. 무려 이제 2,000원대 주가가, 실적으로 이제 뭐,
지금 뭐 12,000원대까지 거의 뭐 6배를 가지고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우리 시장에 있어가지고 빌보드 핫백, 그죠? 싸이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에 뭐 진입을 64위로 진입을 하고 결국에는 뭐 상위권으로 1등은 못했지만 뭐 2등까지도 올라가고요.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랑을 받았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사랑을 받은 예, 그런 노래고. 시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뭐 관련 테마주들을 가지고 세력들 같은 경우는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DI 같은 경우는 이제 박은호 회장님이 뭐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음반 사업을 하는 회사는 아니죠, 그죠? 예, 이런 이제 반도체 이런 장비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관련 테마주 싸이 아버님의 회사라고 해가지고 DI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렸고 DI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DI 박은호 회장님하고 DID하고 DI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회사하고 그때 출자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든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시 2012년도 당시에 같이 급등을 했는데 이제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 폐지가 돼버려가지고 일단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자, 일단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테마주들 같은 게 좀 지우고요.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항상 시장의 연관성을 찾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싸이 같은 경우는 YG 소속에 지금은 이제 소속사가 바뀌었는데 그죠? 예. 지금은 그 소속사가 바뀌었지만 그 싸이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YG하고 계약을 하고 난 후에 그죠? 이게 그 YG도 이제 상장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데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보시면요. 주가가 YG도 좀 급등이 나오는데 급등이 좀 약했어요. 왜냐면 뭐 DI만큼 이제 상승을 못한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YG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7,000원 3만원에서 뭐 거의 뭐 YG 같은 경우도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요. 뭐 급등을 하긴 했죠, 그죠? 어떻게됐거나 뭐 연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싸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작사 작곡을 가지고 본인이 다 하죠, 그죠? 싸이는. 그리고 싸이는 YG하고 계약을 할 때 미리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타였는데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YG에서 예를 들어서 뭐 키워가지고 그죠? 막대한 돈을 그런 이제 어릴 때 어린 그런 이제 뭐 아티스트를 가지고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게 성장을 했다, 그죠? 뭐 BTS처럼. 예,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다른데. 그래서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치를 가지고 인정을 받는 거고, 이 싸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작사 작곡, 뭐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 히트를 했는데 자기가 작사 작곡을 다 했고, 뭐 작곡 같은 경우도 YG 엔터테인먼트에 그런 이제 여러 작곡가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이 같은 경우는 뭐 자기하고 하는 그 유건영 그 작곡가 있죠. 예, 그 작곡가한테 편곡을 맡깁니다. 자기가 작곡을 해놓고 강남스타일 편곡을 맡기고 뭐 그런 내용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가 그 당시에 싸이 테마주로서 대장을 못하고 좀 치워버리고요. 결국 이제 DI를 가지고 세력들이 이렇게 좀 급등을 이렇게 DI를 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 급등을 시켜버리고 또 차후에 또 뭐 젠틀맨이라든지 뭐 후속작이 나오면서 또 이제 정고점을 돌파시켜버리고 뭐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이다가 뭐 최근은 또 테마가 이제 뭐 싸이가 뭐 그런 이제 뭐 히트작이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테마주로서 지금 좀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또 빌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방탄소년단을 뺄 수가 없죠, 그죠? 예, BTS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빌보드 핫백 같은 경우는 10위권까지 올라갔었죠, 그죠? 빌보드 핫백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수혜주들이 상당히 뭐 BTS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다 엮었죠. 안 넣었군요.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뭐 대성 파인텍부터 해가지고요.
작년에 대성 파인텍 키이스트까지 해가지고 별 크지도 않아도 키이스트 그리고 메가 MD 다 였겠죠. 그죠? 메가 MD 아이리버 심지어 아이리버까지도 였고 작년에요. 아이리버 LB 세미콘 LB 세미콘 같은 경우도 작년에 LB 세미콘도 LB 세미콘이 어떻게 됐거나 그런 이제 16년도에 그런 이제 50억을 가지고 그 투자한 그 LB 인베스트먼트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BGT에다가 금액은 크지 않는데 금액은 크지 않아도요. 금액은 크지 않아도 이게 LB 세미콘 같은 경우 그래도 상당히 이제 테마주로서 이렇게 급등을 이것도 상한가를 가지고 작년에 그죠 삥삥 날려버렸죠. 그죠? 예, 보시면요. 예, 방탄소년단 2,000원 하던 게 한 4배 정도. 그죠? 예, 4배 정도. 그리고 BTS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YJ 게임즈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이제 넷마블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주도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또 BTS 같은 경우는 강력했기 때문에 2차 파동까지 나와요. 그죠? 2차 파동까지 나옵니다. LB 세미콘에 이어가지고 바톤 터치를 딱 하면서 DPC 그죠? 예, DPC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이제 자회사의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소속사 BGT 엔터테인먼트에 또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또 하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DPC 같은 경우도 저 11월 달까지 그죠? 불과 얼마 안 되죠. 2달 전까지 이렇게 급등 또 시켜버리죠. 예, 이런 흐름들. 실제적으로는 이제 넷마블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거 있죠. 얘들이 좀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DPC도 그렇고, DPC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자회사의, 그런 이제 스틱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잖아요. 펀드를 가지고 1,000억 원 투자를 했다고 해가지고, LB 세미콘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고객의 돈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관관계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세력들은 BTS가 인기를 가지고 치면서 어떻게든 뽑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DPC도 갔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넷마블이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넷마블은 크게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죠? 작년에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한 10월 달부터 크게 상승은 이렇다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넷마블은 이제 지금 시총은 이제 10조를 가지고 깼는데 그 당시 작년에 이제 시총이 10조가 넘었죠. 그죠? 지분은 25.71% BGT를 가지고 있으나 거기에다가 또 사총 관계 그죠? 방시어 그 BGT 엔터테인먼트하고 그런 이제 방준혁 그런 이제 그 의장하고요. 넷마블 그런 이제 사총 관계로 또 그렇게 하면서 탄력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게 시총이 가벼웠으면 넷마블이 날아갔겠죠. 예. 시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중도가 낮다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예를 들면 SK 같으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요즘 신약 같은 거 잘 나가잖아요. 그죠? 임상해가지고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나 SK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SK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섹터의 이슈에 있어가지고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싸이도 그렇고 빌보드 탑 100이라고 하는 거는요. 빌보드 탑 100에 진입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시장에서는 항상 그런 수혜를 가지고 수혜주를 가지고 찾으면서 몇몇 종목들은 상당히 테마의 1등주로서 급등을 하고 몇몇 종목들은 2등주 3등주로서 소폭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고 반대로 실제적인 수혜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급등 조건에 못 미쳐가지고 주가가 시세를 못 내는 그런 비운의 그런 종목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다시 삼성출판사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삼성출판사.
자, 일단요, 삼성 출판사하고, 이런 이제 그, 베이비 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지금 21억 뷰죠. 21억 조회수를 가지고,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니까 뭐,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급등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노래가 나온 게, 베이비 샤크 같은 경우는 아기상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년 전부터 아주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꾸준하게 사랑을 받다가 결국에 이번에 저번 주 수요일 날에 이제 순식간에 이제 빌보드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스타트를 가지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대가 됩니다. 그죠? 예, 기대가 안 되는 게 아니죠. 기대가 이제 뭐 진입을 하고 이제 스타트를 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에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한번 관련주들을 한번 쓱 한번 보시면 일단 삼성 우리가 매매를 했던 우리 그 복대 주식 투자에서 매매를 했던 일단 삼성 출판사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전에 한 번 더. 자, 일단은 저는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 이렇게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요. 예, 그래서 이거 추천을 안 했죠. 예, 저는 삼성 출판사를 추천을 안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톱박스 코리아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틀 만에 25% 수익률을 가지고 유료 회원들 대상으로 해요. 제가 VIP 리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일단 먹고 나왔는데, 톱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신발, 아동용 신발이죠. 신발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뭐 중국 쪽도 지금 이제 2대 주주는 이제, 중국 그 회사가 지금 2대 주주로 있는데 중국 쪽에 좀 공략을 가지고 2017년도부터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사드 문제가 좀 엮이고 이러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주가가 톱박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힘들었죠.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스마트 스터디하고 같이 좀 협업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신발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캐릭터 상품들을 가지고 또 동시에 또 판매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번에 이게 탄력을 붙었고요. 삼성 출판사가 일단 어떻게든 일단 사실은 메인은 맞아요. 근데 톱박스가 좀 시총도 낮고 좀 가볍고 거기에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테마에 좀 대장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좀 갖췄는데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 종목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추천을 하고 우리가 수익을 내고 온 종목인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제 지금 이제 주인데, 이제 투자 주인데요. 이제 경고를 먹습니다, 이게요. 예,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한호가 차이로요. 예, 한호가만 빼줘도 이게 경고를 안 먹는데, 이게 경고를, 뭐 급등을 하고 경고를 먹는 것도 아니고, 한호가 때문에 경고를 먹는, 예, 그런 실정이고요. 그런 게 약간 좀 부정적이죠, 그죠? 예,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경고를 그렇게 먹는 게요. 경고를 먹을 때는 주가를 급등시키고 나니 경고를 먹어야 되겠죠. 그에 상응하는 경고라고 하는 거는 거래소에서 너희들 좀 그만 상승해라. 상승의 시동을 가지고 태클을 가지고 거는 거죠. 예, 제한을 가지고 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톱박스 코리아가 있고 그다음 오로라 있죠.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이등주인데 오로라 같은 경우는 뭐 유아 친구들을 가지고부터 해가지고 캐릭터 상품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원래 제작 업체였는데 그게 성공을 하면 히트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캐릭터 상품까지 파면서 요즘 최근에는 이제 캐릭터 상품 쪽으로 상당히 또 치중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오로라 같은 경우도 스마트 스터디, 베이비 샤크하고 같이 또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종목들, 그죠? 오로라도 뭐 급등이 나왔다가 뭐 지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뭐 그런 국면이고 유진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유진기업도 그 유진 M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이제 그런 뭐 애니메이션 그런 유진 M 플러스에서 스마트 그런 이제 스터디하고 같이 제작을 해가지고 뭐 핑크퐁하고 상어 가지고 뭐 겨울나라 등 해가지고 그런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지 유진기업 뭐 크게 이거는 뭐 상승은 좀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있습니다. 동량도 포함이 되는데 동량도 별로 이거 아직까지 나중에 이제 뭐 삼성출판사가 뭐 급등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뭐 후속주를 찾는다고 뭐 쉽게 말하면 동량도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동량도 이제 뭐 계열사 한일 합섬이 있으니까 예, 이게 동량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뭐
그런 이제 친구 그런 캐릭터 그런 이제 상어 가족하고 관련한 그런 친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뭐 KT도 있습니다. 예, 그죠? KTCS 같은 경우도 KT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인수를 가지고 했죠. 예, 지분을 가지고 9.5% 지분을 가지고 인수를 한 요것도 이제 올랐다가 이제 요것도 이제 뭐 잠깐 올랐다가 뭐 크게 지금 현재는 이제 크게 뭐 반응이 없는 거고 막 엮잖아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연관성 없어도 막 테마주들은 막 엮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이 테마가 진짜 막 큰 시세로 간다고 하면 뭐 2월드까지도 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에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뭐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가지고 출시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 막 엮고 뭐 NHN 박스 같은 경우도요. 예, 같이 이제 어떻게 됐거나 이제 그런 이제 뮤직비디오하고 음원하고 하고 있는 뭐 NHN 박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이거는 급등했다가 전날에는 급락은 안 나왔네고요. 예, 안 나왔는데 NH 박스 같은 경우도 엮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이제 그런 지금 그 삼성출판사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됐거나 아기 상어 그런 이제 베이비 샤크에 대한 그런 테마주를 가지고 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빌보드 차트에 이런 탑백에다가 진입을 했을 때는 그동안 주가가 급등을 했구나 라는 것과 그거와 관련된 여러 테마주들이 파생이 되고 향후에 또 파생이 되고 시장에서는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또 수혜주가 되는 종목이 있고 실제적인 사업의 연관성이 있더라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면 테마주는 통상적으로 급등을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요 삼성출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출판사 자 뭐부터 알아볼까요? 일단은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그 작년에 8월 달에 해가지고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죠? 그때도 2만 원을 뜯지도 못하고, 요때는 이제 영국의 이제 오피셜 차트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요. 100위권 안에 진입을 하면서 이게 최근에 10위권 안에도 들어갔다가 떨어졌다가 그 21주째 지금 현재요. 계속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하면서 이제 급등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일단 영국의 이제 오피셜 차트 같은 경우 상당히 권위가 있는 거는 맞는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항상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빌보드가 중요시하죠. 그죠? 예, 예전에 이제 오피셜 진입하고 난 후에 또, 후속타로 빌보드에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이제 진입을 좀 하고 이러면서 같이 이제 이게 급등을 하고 나니 빌보드가 치고 나갔다가 하면 좀 지저분한 거 좀 지우고요. 이게 이날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후속타가 필요했거든요. 영국으로는 부족했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끌어올려 이런 식으로 갔단 말입니다. 예, 이게 만약에 작년에 이제 빌보드에 이게 후속타로 따라오지 못하면서 주가가 이게 밀려버렸던 종목이거든요. 밀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빌보드 진입하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작년에 아쉽고 이제는 어떻게거나 빌보드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요. 한번 이제 삼성출판사에 지금, 한번 보시면 한번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삼성출판사. 자, 일단 지분은 이렇게 66점, 그런 이제 가족 경영을 가지고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가족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다시. 가족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아용 그런 5세 이하 마이 리틀 타이거 매장을 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직영으로 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로 하는 게 아니라 직영으로 하면 좀 마진율이 좀 더 높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위주로 이제 팔았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이제 스마트 교재하고 문구 위주로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원가율이 좀 높아지면서 이 회사는 직영으로 마이 리틀 타이거를 가지고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예, 그런 추세고, 예, 그런 추세에 발맞춰 가지고 어떻게 됐거나 이게 좀 호재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나온 거죠. 이게
미국 뭐 국내도 지금 현재 어린이들한테 유아들한테 5세 이상 유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거는 맞지만요. 또 항상 뭐 메이저리그를 좋아하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LPGA를 좋아하는 예, 그런 특성상 예, 빌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게 또 된다고 하면 지금 뭐 벌써 이제 진입을 했고요. 이게 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더 내는 예, 수익률이 더 개선되는. 일단 매출은 뭐 1,700억 정도 2017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시가총액이 1,800억이 했는데 바로 이전 장에 금요일 날에 13%가 급락을 하면서 지금 시총이 1,500억입니다. 그죠? 예, 차트를 다 떠나가지고. 자,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은 보통 한 100억대 정도는 꾸준하게 100억대 정도는 좀 내고 있는, 예, 그런 회사고요. 자, 시총이요, 이제 1,500억이 이제, 됐는데, 이 1,500억이라는 시총이, 예, 과연 이제 어떻게 보면요. 자, 1,500이 비싸냐, 싸냐 하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저렴하다. 예, 저렴하다라고, 저는 일단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뭐 싸고 뭐 비싸고에 따라 다르게 뭐 주가의 움직임은 다른데요. 이 회사가 13%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이제 차트적으로는 주가가 어떻게 되거나 이제 장대 연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수 있는 예, 그런 소진이 있으나 이 회사의 시총 1,500억대 정도는 상당히 저렴한 회사라는 겁니다. 지금요. 테마하고도 관련 없이요. 테마와 관련 없이 이 회사가 지금 한번 잠깐만요. 보시면 이게 역사적인 어떻게 됐거나 지금 고점 부분대에서 2002년도에 분할 상장하고 나니 역사적인 고점대에서 놀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전날에 이제 빠지고 이러면서 전날에 보시면 뭐 기관들 16만 주 매도하고 뭐 외국인들 뭐 12만 주 막 매도 치고 그죠? 뭐 이렇게 뭐 이게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렇게 하면 주가는 당연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에서 저렇게 매도를 치면 주가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국면이 있죠. 그런데요, 이게 메이저들이 뭐 판단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이제 메이저들 같은 경우도 메이저들 나름대로 분명히 투자 전략이 있을 거고요. 이 복대지주 투자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가지고 좀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을 좀 바라봤을 때, 지금 이게 빠지면서 이제 정확하게 시총이 얼마죠? 이제 시총이 1,570억이죠. 자, 여기서 이제 13% 급락을 하면서요. 13% 급락하면서 요 시점이 시총이 1,570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1,570억이 좀 비싼가 저렴한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1,570억. 자, 일단은 이 회사가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아트박스를 가지고 그죠? 아트박스 지분을 46.45%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트박스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학교 다닐 때 아트박스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공부를 할 때 요즘 안 쓰지만 요즘 뭐 쓸 일이 없죠. 요즘 뭐 글 쓸 일이 없으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이제 아트박스 제품을 가지고 많이 샀거든요. 요 삼성출판사에. 이 아트박스 지분이 46.45%를 좀 가지고 있고요. 자, 한번 봅시다. 스마트 스터디. 자, 스마트 스터디가 이제 어떻게 됐거나 이제 그런 이제 김민서 대표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그 장남이죠. 그죠? 김중현 대표님의 아들내미, 그죠? 상당히 뭐 아버님도 그렇고 뭐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3대에 걸쳐 가지고 상당히 이게 기업 경영을 상당히 잘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죠? 예, 그 뭐 일반적인 부실한 기업이 아니라 상당히 안정적으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을 지금 현재 20.81을 가지고 있죠. 20.81%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서초동하고요. 그리고 이게 안양하고 부동산이 있는데 서초동 같은 경우는 그때가 이제 2003년도 이게 애들이 이제 삼성출판사가 이제 그쪽에서 서초동에 저쪽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무실에 이제 서초동 삼성출판사 바로 옆 건물에서
저도 예전에 일하면서 이제 뭐 자주 이제 왔다 갔다 다녔었는데 그때도 건물을 가지고 이제 서초동에 깔끔하게 지어놨었거든요. 그 삼성출판사가 옛날에. 그게 지금 뭐 해가지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부동산이 268억입니다. 이게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지가라고 하죠. 그죠? 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는 시세의 80%를 요즘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아이씨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는 거는 세금을 가지고 받기 위해 가지고 세금 책정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죠. 이게 근데 이제 뭐 시세의 80%를 넘겨버리면 이게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이게 또 불만이 또 있는 거고 또 턱없이 낮으면 이제 세금을 또 걷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떻게 됐거나 일단은 공시지가가 한 268억으로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한번 우리가 왜냐면 이제 이게 시총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총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1,570억 주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인 2만 원대 넘어오면 역사적인 신고가고 1,570억이 과연 이제 뭐 테마하고 이제 뭐 베이비샤크 그냥 빼버리고 그죠? 베이비샤크 빼버리고. 자, 일단 메이저들은 일단은 팔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수급은 이야기했는데, 그죠? 메이저들은 던졌어요. 메이저들이 던졌다는 거는 기업이 턱없이 그냥 저평가고 단발성이 그냥 테마라고 생각해가지고 과연 던졌는가, 아니면 트릭이었는가, 뭐였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아트박스에 그런 이제 46.4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는, 그죠? 그 메이저들이 어떻게거나 기준 잡는 걸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아트박스에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10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아트박스에 그 IBK 캐피탈했어요. 자, IBK 캐피탈에서 이게 아트박스에다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할 때는 회사의 가치를 가지고 산정을 하죠. 상한전환 우선주를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이제 그 발행을 하면서 그 투자를 가지고 IBK 캐피탈에서 투자를 집행하면서 아트박스가 이제 상장이 되면 이제 한 몇 년 후에는 한 2021년 향후에는 이제 어차피 저 회사도 상장이 된다고 봐야 되니까 상장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정확한 시장에서 이제 정확한 가치가 이제 형성이 될 건데 지금 이제 이런 이제 IBK 캐피탈에서 투자를 할 때는 이 회사의 가치를 이거를 1,700억 정도 책정했죠. 1,700억.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 같은 경우는 베이비 샤크가 그거 전입니다. 지금 뭐 이거 완전히 히트하기 전의 가치를 기업 가치를요.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2,500억으로 책정했단 말입니다. 자, 2,500억. 그러니까 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트박스를 가지고 IBK 캐피탈에서 투자를 가지고 할 때 기업 가치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테마 부분을 가지고 제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빌보드의 그런 이제 핫백의 그런 이제 32위까지 진입한 걸 제외를 하고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게 1,700으로 넣으면 지분 46.42 같으면 이게 789억인데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790억으로 잡읍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삼성출판사가 아트박스를 가지고 있는 게 790억이란 말이에요. 지분율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를 가지고 KTS 투자를 합니다. 여기도 상한 전환 우선주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한 9%대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때 2,500을 잡았단 말입니다. 2,500에서 자, 스마트 스터디 지분을 삼성출판사가 20.81%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지분 가치가 520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2,500억에서 20점 그죠? 그러니까 520억.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 268억. 세 개를 다 합니다. 세 개를 다 하면 하면 얼마입니까? 1,578억이 나옵니다. 자, 어제 시총이 뭐라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베이비샤크가 지금 빌보드의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몰고 있는데, 몰고 있고, 미국인들이 이제 빌보드 한 30위권 정도, 32위권 정도면 미국인들이 그냥 흔하게 그냥,
부르는 거고, 뭐 요즘 뭐 그런 틱톡이라든지 그죠? 유튜브라든지 그런 이제 챌린지 댄스 가지고 많이 따라하죠, 그죠? 간단하게 뭐 1분 30초 정도 분량으로 해가지고 뭐 따라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기업 가치를 그냥 빼버리고요. 오늘 제가 삼성출판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빼버리고 1578억, 그러니까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만 놓고, 예, 땅하고 놓고 봤을 때, 자, 전일 시총이 1570억입니다. 자, 쌉니까 비쌉니까? 자, 일단 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약간의 뭐랄까, 이제 삼성출판사를 우리가 좀 봤을 때요, 우리가 그냥 단지 이제 차트만 놓고 보면, 자, 일단 좀 지워버리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냥 차트만 놓고 보면, 아씨, 이 뭐 신고가, 아유 씨, 예전에 뭐 2,000원 했던 게 뭐 지금 한 뭐 15,000원 가는데, 아우 이거 뭐 비싸다 뭐 이러는데, 고평가 저평가 시장에는 고평가 종목이 있고 저평가 종목이 있고, 그죠? 예, 일반적인 종목들이 있고,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뭐 테마 때문에 뭐 급등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아직까지도 저평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거를 그럼 메이저들은 도대체 이 종목을 얼마나 가지고 있길래 팔았나,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원래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저는 이제 수급 같은 경우는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하고 이럴 때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오늘 한번 요거 한번 수급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봅시다. 일단 다 파악을 하고 일단 해드립니다.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누가 몇 주를 가지고 있고, 물론 개인적인 그겁니다. 파악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일단 대주주가요, 대주주가 669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주식수가 1000만 주죠. 자, 총 주식수가 1000만 주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거나 자본금 또 50억, 그냥 설립 자금은 그대로 있고, 회사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유상증자라든지 뭐 무상증자, 증자를 안 했어요. 증자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전환사채도 발행 안 하고, 주식을 가지고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뭐 꾸준하게 어느 정도 뭐 영업이익률이 크지는 않더라도 뭐 아동용 그런 이제 문구라든지 뭐 유아용 그런 거 팔고 이래가지고 뭐 재미를 보고 있다는 거죠, 회사가. 예, 그러면서 뭐 증자라든지 그런 걸 하지는 않았고요. 대주주가 669만 원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대주주가, 그러면 주가 오르면 대주주가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죠? 테마주들 보면, 이제 올라버리면 이제 대주주들이 그냥 상습적으로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 보면요. 정치 테마주들도 그렇고, 예, 오르면 그냥 대주주가 그냥 싹 팔아버립니다. 그죠? 예, 세력들의 뒤통수를 빡 때려버리죠. 자, 일단은 지금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오피셜 차트에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급등이 나왔었죠. 그죠? 자, 일단 팔았나 안 팔았나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주주가요. 예, 안 팔았습니다. 이게 대주주가 팔았는 거는 그 대주주가 지분 변동이 없고요. 꽤 오래 전에 한번 1000 몇 주 정도,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죠. 예, 그냥 조금 그냥 뭐 이렇게 한 게 있고,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대요. 예, 이게 만약 팔 것 같았으면, 작년에, 요때 요 가격에 대주주가 털 것 같았으면 분명히 요 가격에 털었을 거고, 요때는 이제 뭐냐면, 삼성 한국 밸류 있죠. 예, 한국 밸류에서, 거기는 이제 투신권이거든요. 예, 투신권에서 들어와가지고 50만 주 정도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털고 한 11만 주 남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투신권 같은 경우는 주가 올려가지고, 단기성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수익률이 투신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수익률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압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대주주는 일단 안 팔았습니다. 그러면 669만 주는, 자, 지금 현재 대주주는 이거는 그냥 변동성이 없는 주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670만 주 잡고요. 이거 유통 물량이, 자, 유통 물량이 그러면 330만 주라고, 그죠? 예, 330만 주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330만 주 정도 유통 물량인데, 그 유통 물량에서, 일단 뭐, 보니까, 기관들하고 이틀 동안에 외국인들하고 좀 많이 팔아버려가지고요. 요때 오를 때 많이 팔아버렸어요. 유통 물량이 330만 주면 크게, 지금 대주주는 일단 홀딩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요때 왜냐 안 팔았으니까, 그죠?
이게 이틀 동안 팔아버리니까 이게 별로 안 남았어요. 지금 문제는. 지금 보시면요. 기관이 보니까 19만 7천 주. 일단 데이터는 일단 정확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일단은 그냥 대략적으로 보는, 예,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19만 7천 주 가지고 있고요. 예, 기관들요. 기관들 여러 기관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 기타 법인이고요. 하나가 아니고요. 기타 법인이 요걸 가지고 21만 7천 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요. 한 6만 2천 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6만 2천.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기관 기타 법인 뭐 외국인들을 우리가 메이저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메이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 47만 7천 주 정도 가지고 있고, 개인들이 282만 7천 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메이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 회사에 일단은요, 얼마가 안 돼요. 15%가 안 됩니다. 그리고 85%를, 그러니까 유통 물량을 우리가 330만 주를 놓고 봤을 때, 예, 이게 개인들이 85%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일단 주가 움직임은 일단 이때는 이제, 어떻게됐거나 좀 많이 팔아버렸어요. 이틀 동안 많이 팔아버려가지고, 지금 메이저들이 한 15% 이하로 47만 주 정도를 일단은 메이저들이 지금 들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팔아버리면 이제 지분이 0%가 돼버리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전날에, 잠깐만, 한번 지워버리고요. 자, 전날에는 물량을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압력으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라든지 투심으로 해가지고 주가를 가지고 10% 이 상태를 가지고 마이너스 13%를 가지고 밀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메이저들의 유통 물량이 한 47만 7천 주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빼버리면 이제 나중에 완전히 그거 돼버려요. 이 종목은 넘어가 버립니다. 그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여기가 갭이 있죠. 여기가요. 여기가 지금 현재 갭이 있는데 갭을 가지고 많이 메꾼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락이요. 그러니까 하락은 제한적일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하락은 제한적일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빌보드 핫백의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을 때 주가가 폭발을 하는 거죠. 예, 32위에서 물론 이제 첫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자꾸 이제 이슈거리가 되기 때문에 자꾸 조회도 많이 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요, 자꾸 이제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총 1,500억대 정도 같은 경우는요, 그런 이제 테마하고 관련 없이도 크게 부담 없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보는 관점은 크게 고평가 영역은 아니다. 일단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 상승이 2만 원대를 만약에 이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 역사적인 그런 분할 이래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요. 주가는 오버슈팅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상당히 오버슈팅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따라주려고 하면, 그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톱박스가, 좋기 때문에 이제 저도 톱박스를 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예, 톱박스를 매매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업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에 만약에, 아기상어, 그러니까 베이비샤크가, 막, 이게, 동료인데요. 동료인데, 이게 막, 인기몰이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핑크퐁의 이제 그런 관련 이제 매출들이, 아마존의 그런 이제 사운드북이 매출이, 북미 시장에서, 완전히 매진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그런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얻었을 때는 주가가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신 못 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일단 주식은 대응입니다. 그죠? 자, 010-8401-3253. 3253입니다. 예, VIP로 유료 리딩을 가지고 들으실 분들은 유료 리딩 가입을 원한다. 실제적으로 리딩을 해드릴 거고요. 예, 저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저 간만에 한번 테마주, 테마주를 가지고, 일단 신규 그런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를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유료 리딩 같은 경우는 뭐 단타뿐만 아니라 중기, 뭐 장기 다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물어가지고 또 이것도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면 또, 아유, 저 삼성출판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유료 회원들한테만 좀 상세한 대응 리딩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